예, 안녕하세요. 세넷 탈출입니다. 미국의 CSIS, 그러니까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지에 관한 영상 자료를 발표한 이후에 트럼프 너 호구냐 뭐 이런 비판이 미국의 언론과 NIT 같은 언론과 미국 민주당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정을 좀 살펴보죠. 자료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예. 엊그저께 이제 미 CSIS에서 20여 개 미사일 기지를 폭로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청와대는 이제 쉴드 친답시고, 그거 뭐 새로운 거 아니다. 뭐 그리고 특별히 뭐 기만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미신고라고 할 것도 없다. 왜냐? 그거 해체한다고 약속한 적 없기 때문에 기만이 아니고, 또 그거 신고, 이때까지 북한이 무슨 신고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미신고라고 할 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트럼프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죠. NIT 같은 데서 그렇게 무슨 대단히 무슨 새로운 그런 것처럼 막 미신고라 그러고 막 얘기하는 거는 페이크 뉴스다. 가짜 뉴스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또 CSIS에서도 NIT가 그렇게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CSI 자기 리포트를 악용한 거다. 그렇게 이제 NIT를 CSIS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어난 일은 뭐냐? 그러니까 뭐 트럼프 행정부도 정확히 표현했는데요. 미국이 북한에 뭐 해준 거 없죠. 해주기커녕은 이제 경제 제재와 군사 압박, 숨통 조이기를 계속 조여놓은 상태에서 이제 북한 쪽에서는 핵 실험과 핵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가 유지됐고, 물밑에서 이러한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요번에 주목해야 될 게 한국에서 또한 미국 CSIS에서 발표된 미사일 기지 보면 이제 단거리 미사일 기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국회에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고 있다라고 이제 국방부 관계자나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인정을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야, 그거 알고 귤 보내고 그거 알고 휴전선 뭉개고 그거 알고 DMZ 뭉개고 그거 알고 NLL 뭉갰냐, 이 얘기를 당연히 해야죠. 이 미사일에 대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에 주목하는 건 특히 CSIS가 단거리 미사일 기지를 폭로했다는 점, 그 다음에 한국에서 곧 이어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핵이 탑재됐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핵이 탑재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시죠. 미사일 테크놀로지를 조금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예. 미사일 테크놀로지가 이게 우리가 좀 탄도미사일과 일반 미사일이 좀 다르죠. 탄도미사일이라는 건 뭐냐면 높이 쏘아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동을 뒤에서 추진체가 뿜질 않고요. 그냥 관성에서 높은 대교권 바깥에서 이동을 하다가 추진체가 안 뿜고, 그 다음에는 떨어질 때는 중력에 의해서 뚝 떨어지는 거. 이걸 탄도미사일이라 그래요. 일반 미사일은 추진체가 계속 로켓이 뿜어주는 힘으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미사일은 보통 뭐 한 300km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올드 테크놀로지로는, 옛 테크놀로지로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미사일로 보면 화성 5호까지가 오른쪽에서 두 번째요. 그게 이제 일반 미사일이고요. 탄도 미사일은 화성 6호부터 시작합니다. 화성 6호면 한 500km 가고요. 이제 무수단이면은 한 3000km 가고, 그 다음에 노동은 한 1300km 가고, KN 09 같으면 한 12000km 가고, 이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거리에 실었다는 얘기는 화성 5호나 KN-02, 그러니까 화성 5호 같은 데 실었다는 얘기니까 300km. 그다음 중거리에 실었다, 핵탄두를. 그러면 이게 한 화성 6호에 실으니까 600km 간다는 얘기예요. 또 무수단에 실었다. 이게 중거리거든요. 한 3000km.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골아파지는 문제예요. 이건 또 ICBM과 다른 얘기거든요. 일본은 그동안 쭉 미국한테 그런 욕을 해왔어요.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들이 북한에 대해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즉 ICBM, 미 본토나 괌에 도달하는, 알래스카 이런 데 도달하는 미사일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중거리 가지고도 얘기를 해. 막 한 1500km, 뭐 3000km 가는 거. 그러니까 북한으로 보면 무수단급. 또 얘기를 해야지. 대마도까지 계산하면 화성 6호도 얘기해야지. 왜 화성 6호나 무수단급을 얘기를 해야지. 노동. 이게 일본의 미국에 대한 요구였다고요. 근데 요번에 핵탄두를 탑재하고 있다라고 한국 정보기관이 밝혔기 때문에, 군 정보기관 정보라인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제 일본 쪽이 미국에 대해서 그 요구가 강해져요. 그럼 그 요구가 강해지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앞으로 북한의 미사일 다 걷어내라, 이 소리가 나와요. 의제가. 지금까지는 주로 ICBM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미국이 당장 급한 게 자기들한테 떨어지는 장거리 미사일, 장거리 탄도미사일이었는데 이제는 핵 탑재가 가능한 모든 미사일을 걷어내야 된다. 그게 아젠다가 될 겁니다. 문턱이 하나 더 높아진 거예요. 이거 폭로되면서. 이번에 CSI에서부터 한국 국회 폭로까지 이어지면서 문턱이 하나 더 높아진 거예요. 북한에 대한 문턱이. 그러니까 북한 보고 미사일 테크놀로지에 관해서 무장 해제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단거리든 중거리든 뭐든 간에. 이 미사일 쪽을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단거리 중거리가 이게 굉장히 치명적 군사기술 게임이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지상발사 중거리 혹은 그냥 중거리인데 이게 이제 INF를 얼마 전에 미국이 탈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Intermediate Nuclear Force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중거리 핵전력에 관한 조약이었는데 이걸 미국이 탈퇴를 했다고요. 이게 탈퇴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INF를 사실상 어기고 있거든요. 중국은 아예 INF 그 조약 바깥의 국가니까 지 마음대로 막 개발을 해왔고요, INF를. 러시아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들 나름대로 아주 최신형 그 INF를 개발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 이미 둘 다 INF 바깥에서 놀고 있는데 나만 왜 INF 붙들고 있냐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번에 탈퇴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최근에. 10월 말인가 11월 초에 탈퇴했죠. 이렇게 탈퇴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 핵탄두가 소형화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다 실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발사 포인트가 달라졌어요. 뭐냐면 옛날에는 발사 포인트가 지상 발사만 집어넣었다고요. INF 조약에는. 근데 이걸 만약에 해군 함정에서 발사하면 이게 지상 발사라 그래야 되나? 시리아 팰 때 토마호크가 해군 함정에서 떴잖아요. 순양함인가 구축함에서 떴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반 미사일의 순항 미사일의 사거리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요새. 이게 막 2000km, 3000km를 가요. 그러니까 발리스틱 말고 탄도미사일 말고 계속 뒤에서 로켓이 뿜어져서 날아가는 그 연료가 좋아져가지고 이게 무지하게 길어진 거예요. 이 순항거리가. 순항거리가 길어지니까 이런 모든 테크놀로지가 다 합치니까 아예 INF 조약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 발리스틱 미사일에서는 탄도 미사일에서는 500km면 단거리에 속합니다. 근데 INF에서는 이게 인터미디어트로 분류돼요. 그래서 우리 INF 기준으로 하죠. 그러면 중거리를 500에서 한 5,500km로 보게 되면 이 중거리를 무슨 방식으로 가냐를 따지고 보면 한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거리만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도미사일. 즉 높이 쏘아 올려서 그 다음에 쏘아 올린 다음에 이동 자체는
대기권 바깥에서 관성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떨어질 때도 그냥 그 중력에 의해서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거든요. 이게 탄도미사일이죠. 그런데 먹통 비탄도미사일이 있죠. 이게 이제 그 북한의 아까 보셨던 먹통이라는 건 순항이 아니에요. 순항이라는 거는 이제 좌표나 이런 정보를 가지고 컴퓨터가 계산해서 내가 어디 날아간다 알고서 이제 위성 GPS 코드 받아가지고 쭉 가는 거 이 순항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북한은 전부 이게 먹통인데, 특히 먹통 일반 미사일 어디까지가 먹통 일반 미사일이냐? 화성 5호까지가 먹통 일반 미사일입니다. 화성 5호 KN-02까지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뒤에 추진체 뿜으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먹통 비탄도가 제가 잘못 썼네. 먹통 비탄도가 화성 5호, 화성 6호도 그렇던가 제가 까먹었어요. 화성 5호 KN-02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순항 비탄도가 있죠. 뭐냐면 이게 러시아가 개발해서 미국이 INF 탈퇴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2,500km를 순항 미사일로 날아가는 거예요. 뒤에 추진체 뿜어가면서 땅에 붙어서. 이게 러시아가 최근에 개발한 SSC-8입니다. 토마호크가 아마 최대가 한 1,몇백 킬로 거예요. 토마호크의 한 2배 가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탄도가 아니라 그냥 일반 미사일인데 뒤에 추진체 뿜어가지고 땅에 붙어서 2,500km를 날아가니까 굉장히 많이 날아가는 거죠. 북한이 지금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북한이. 이게 이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군사긴장, INF라는 국제조약이 깨질 정도의 군사긴장이 벌어지는 그런 게임의 판인데 여기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동펑은 참고로 중국의 동펑은 탄도미사일인데 이게 종류가 많아요. 짧은 거는 뭐 한 1,500km, 한 3,000km 이내예요. 요거 DF-21 CSS-5라고 빨간 선. 큰 거는 뭐 지구 전체 다 가는 거고. 저 남미만 빼놓고는 다 갈 수 있어요. 아프리카도 대부분 다 가고, 큰 거는. 긴 거는.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는 조약 바깥에서 이런 거를 대량으로 생산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순항미사일 2,500km짜리를 생산을 했고, 러시아가 순항미사일 2,500이면 중국 내 어디든 다 때리고 유럽 다 때리고 그러잖아요. 또 알래스카 다 때리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순항미사일 2,500km짜리를 개발을 했고 여기에. 그러니까 미국이 뒤늦게 나 INF 그럼 탈퇴할 거야. 너희 둘 다 어기고 있으니까. 중국은 아예 처음부터 INF 멤버가 아니었고 러시아도 그 SSC-8을 이용해서 어기고 있으니까 나 탈퇴할 거야. 그래서 탈퇴를 한 거죠. 이 판에, 이 살벌한 판에 북한이 개비작개비작거리고 그것도 핵탄두 달아가지고 끼어든 거예요. 이게 이제 왜 화급한 문제가 되냐. 일단 북한이 굉장히 위험한 집단이잖아요. 지금 보도에 의하면 다시 황병서 또 숙청됐다는 거죠. 황병서 숙청설은 지난 7월에도 나왔었죠. 지난 7월에, 작년 7월인가 작년 8월에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나오고 있어요. 숙청의 이유는 EMP 방어 장비를 제대로 못 만들었다는 게 숙청의 장비예요. EMP는 그러니까 전자기장 펄스. 그러니까 전자기장 펄스 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EMP 탄을 떨어뜨리면은 전기 통신이 다 마비돼 버려요. 먹통이 돼요. 깜깜하게. 그러니까 이제 EMP 그 방호복을 입힌 통신선, EMP 방호복을 입힌 전력선을 깔겠다고 지금 북한이 난리를 부리고 있어요. 이 EMP 방호복을 입힌 전력 장비, EMP 방호복을 입힌 통신 장비를 만드는 것을 황병서가 책임진 모양인데 그게 제대로 안 만들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황병서가 일가 부치들까지 몽땅해서 숙청당했다라는 그러한 정보가 여기서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집단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에 그게 탄도미사일이든 순항미사일에 거기에다 핵탄 단다라는 건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가 제일 그 신경을 곤두세우고 서로 그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정말 그 치명적 군사기술 게임인데
여기에 개비작개비작거리고 들어간 거예요, 북한이. 그리고 이제 북한은 지극히 위험한 전략 목표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을 만들고 더 나가서 한반도를 사실상 적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무지하게 위험한 전략 목표죠. 왜냐하면 미국이 이걸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는 전략 목표가 되는 거죠. 자, 상황이 이런데 지금 미국의 그 이제 언론이 비판하듯이 트럼프는 뭐 딴청 계속 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김정은과 사이가 좋고 우리는 서로 좋아하고 북한은 뭐 일단 핵실험, 미사일 실험 중지했으니까 뭐 계속해서 시간 두고서 그 얘기하면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전략적 딴청이라고 부르거든요. Strategic ignoring. 이거 제 용어입니다.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게 세뇌 탈출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군사포유 완벽하게 조여놓고 경제제재 완벽하게 조인 상태에서 트럼프 혼자 여유 있는 척 딴청 부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제 세뇌 탈출에서 가끔씩 짚어드리듯이 그게 뭐 존 볼턴이 됐던 혹은 미국 국방부가 됐던 뭐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됐던 혹은 제하에 있는 그 지식인들이 됐던 이쪽에서는 굉장히 살벌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 민주당 계열 쪽의 언론이나 의원들도 엄청나게 살벌한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 혼자 딴청 부리는 거죠. 딴청 부리다가 퍽 치는 거죠. 국민들의 불안이 미국인들의 불안이 쫙 올라왔을 때 쳐야 된다 퍽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너 엊그저께까지 잘 된다 그러면서 왜 딴청 부렸어? 얘기하면은 트럼프가 말하는 거죠. 단거리 미사일에 핵탄 달아놓고 생화학 갖추고 있는 애들인데 대한민국 5천만과 일본의 1억 5천이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치기 직전까지 그럼 내가 평화를 얘기해야지 너 친다라고 군사적으로 상대방한테 경계심 부추길 이유 있겠냐. 나는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 또 나아가서 미국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내가 전략적으로 딴청을 부려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는 그냥 면피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라크랑 아프간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니까요. 이라크 아프간 때는요. 대통령이 나서서 전쟁 간다를 몇 개월 하고 갔어요. 북한은 안 그래요. 북한은 트럼프는 야, 나는 올리브 가지 할게. 올리브 가지 이렇게 하다가 정말 군사 옵션 택할 때는 오늘 저녁 24시, 24시까지 올리브 가지 흔들다가 딱 접어놓고 00시 01분에 내일 00시 01분에 그냥 쳐버린다니까요. 이게 그런 게임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나중에 언론에서 비판받지 않냐, 민주당에서 비판받지 않냐? 아니죠. 그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너무 위험해서 난 마지막까지 딴청 부릴 수밖에 없었어.